안녕하세요, 스페셜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해보려 하는 것은 마이크입니다. 저는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지만 제가 주로 진행하는 브랜드 필름이나 뮤직비디오 등의 작업에서는 마이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에서 목소리나 현장음이 필요 없이 음악으로 대체를 한다던가,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때는 마이크의 목적이 싱크를 맞추기 위한 용도 그 이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의 사용법이 꽤나 서툰 편인지 저희 채널 피드백의 상당수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제가 마이크 사용에 대한 숙련도가 서툰 것과는 별개로 저는 마이크라는 물건 자체에는 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건 제가 악기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특별히 고가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꽤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사용하곤 합니다. 보컬용 콘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와 같은 것도 있고, 영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샷건형 지향성 마이크를 비롯해서 인터뷰 같은 것에 사용하기 위한 무선 마이크나 핀 마이크와 같은 기기들을 비롯해서 레코더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사용해본 마이크는 제가 평소에 가장 궁금했던 샷건형 초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평소에도 샷건형 마이크는 종종 사용하니까 방송과 영화와 같은 현장에서도 대응이 가능할 정도의 고성능 샷건형 마이크가 궁금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이크는 바로 라이코트의 HC15와 HC22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작업하는 영역에서는 현장에서 마이크의 활용도가 낮은지라 뛰어난 성능의 현장용 마이크를 접해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배우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거나 악기의 소리를 담아내거나 하는 현장의 음향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애초에 그 영역은 음향팀이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제 포지션에서 직접 고성능의 마이크를 접해볼 기회는 더 없는 것이죠. 영화나 TV를 보면서 저런 상황에서는 어떤 마이크가 쓰이는 것일까 하고 항상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HC15랑 HC22를 사용해봄으로써 그 궁금증을 꽤나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를 생산해내는 라이코트란 제조사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라이코트는 5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음향산업에서 입지를 단단히 다져온 브랜드입니다. 다만 마이크 자체가 아니라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브랜드였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으로 불림프라고도 일컫는 윈드실드나 마이크로 전달되는 진동을 상쇄시켜서 잡음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쇼크 마운트는 달리 라이코트의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런 라이코트는 고품질 방송용 마이크의 생산을 숙명처럼 여기고 마침내 HC15와 HC22를 선보이는 것으로 보다 한 발 나아간 음향기기 제조사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C15와 HC22는 라이코트가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노하우를 담아 영국 본사에서 생산해낸 마이크로 수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둘의 스펙시트는 꽤나 경이롭습니다. 두 마이크의 차이를 보자면 HC15는 15cm로 조금 짧고 HC22는 22cm로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길이를 제외하면 수치를 비롯해서 가격까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상세하게 기록된 폴라 패턴의 데이터들 성향 자체는 약간 다릅니다. 두 마이크 모두 초지향성의 카디오디드 패턴을 보여주는데, HC15는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자유로운 음향 효과를 다소 고려한 패턴이라면 HC22는 극단적으로 멀리에 있는 소리를 가까이 끌어오는 듯한 형태의 패턴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마이크 모두 범용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굳이 특징을 나누라면 실내나 스튜디오 녹음, 목소리나 악기의 녹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때는 HC15, 그리고 야외에서 멀리 있는 영역의 좁은 범위를 특정해서 소음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특히 스포츠 중계나 콘서트와 같은 환경에서는 HC22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HC15와 HC22는 기본적으로 48V의 팬텀 파워를 요구하는데,
고성능 마이크일수록 카메라에서 XLR 입력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코덱 안에 영상과 음향이 통합되는 것보다는 둘을 분리해서 음향은 레코더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기록하는 것이 손실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지금 이 두 마이크에는 각자 사이즈에 맞는 나노실드 킷이라고 불리우는 범용 윈드실드 킷을 장착해 두었습니다. 이 나노실드 킷은 소형 윈드실드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라이코트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키트인데, 라이코트의 기술력이 고스란히 녹아있으면서도 가볍고 휴대하기가 편해서 마이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윈드실드와 데드캣, 그리고 편리한 단자와 안정적인 쇼크 마운트를 비롯해서 한 손에 쥘 수 있는 핸들까지 어쩐지 항상 들고 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쨌든 간에 마이크와는 별개의 제품입니다. 굉장히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엄연히 범용이라서 다른 마이크에도 장착이 가능한 제품이고, HC15와 HC22는 일체의 구성품이 포함되지 않은 정말 극단적으로 작은 크기와 적은 부피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박스 안에는 정말 딱 그 크기만큼의 하드 케이스가 들어있고 얇은 설명서 한 장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드 케이스 안에도 어떤 구성품도 없이 마이크 하나만 딱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다거나 스티로폼으로 채워넣고 저렴한 케이블이나 쇼크 마운트, 그리고 브라켓 등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배제함으로 일체의 군더더기 없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라이코트가 HC15와 HC22가 가성비를 갖출 수 있도록 포장비와 물류비, 액세서리 비용까지 줄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입니다. 덕분에 더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마이크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성비 면에서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애초에 HC15랑 HC22와 같은 수준의 고급 마이크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것들 이외의 다른 번들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영리하고 명확하게 파악한 것이죠. 저는 많은 마이크를 사용해 본 것도 아니고 음향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 음의 질감에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HC15와 HC22를 판단해 보자면, 저에게는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을지언정 개인적으로는 무척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이 마이크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용도로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마이크 때문에 고생한 적이 꽤나 있긴 있거든요. 좋다 나쁘다의 평가는 들으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당공작소의 스페셜장이었습니다.